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1일 오후 6시입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이 책을 쓴 사람, 이 책을 쓴 밥 우드워드 기자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수사식 보도 전문 기자입니다. 수사식 보도를 한국에서는 언론사에서 investigative reporting이라고 합니다. 수사식 보도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탐사 보도라고 그러는데요. 학자들은 기자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뭐냐 해가지고 형사가 범인을 쫓듯이 아주 치밀한 취재를 하는 걸 investigative reporting을 말하자면은 실천한 사람이죠. 1972년 워싱턴 포스트의 말단 기자 시절에 동료인 칼 번스타인 기자와 함께 워터게이트 사건을 추적을 해가지고 그 2년 뒤에 닉슨이 물러나도록 한 기자입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가 라이벌인데 서로 특종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닉슨을 낙마시켰습니다. 그 뒤에 이분은 계속 기자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년에 들어서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역대 대통령에 관한 책을 다 썼어요. 닉슨 이후에 역대 대통령에 대한 책을 다 썼고, 최근에는 전례가 없는 17번의 녹음된 인터뷰, 녹음을 허용한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경로라는 책, 레이즈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근데 이 책 끝에 가면은 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은 이 기자가 다른 대통령에게 대해서는 쓰지 않았던 문장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실적을 그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나는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트럼프는 그 직책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부적격자다. 라는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 이런 주관적 표현은 과거에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대통령, 9대통령에 대한 글을 쓰면서 왜 이렇게 주관적 표현을 했느냐. 어제 CNN에 GP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카리아라는 이 또한 유명한 기자입니다. 기자가 진행하는 그 프로에 밥 우드워드가 나왔습니다. 밥 우드워드도 이제 늙어가지고 거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77살입니다. 그래서 자카리아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적격자라고 썼느냐 하니까 밥 우드워드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내가 취재해본 바 모은 여러 자료들이 압도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획도 없고 전략도 없고 이게 말하자면 조직적이지가 않다. 일종의 이 정부는 멘탈 붕괴 상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측근들에게 매우 잔인한 사람이다. 예컨대 군인 중에 군인인 전 국방장관 매티스 해병대 대장 출신입니다. 매티스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는 PR맨이다라고 하더라. 어떻게 매티스 같은 사람을 PR맨이라고 이렇게 경멸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나는 트럼프의 이야기를 아주 공정하게 전해주었다. 트럼프도 나를 믿고 나에게 하는 말은 가감없이 전해질 것이라고 믿고 17번에 걸친 인터뷰를 허용한 것 아니겠느냐. 내가 쓴 책의 20% 분량은 트럼프의 육성을 그냥 전해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가 진실을 전하는데 가장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기자가 본
트럼프는 부적격자다. 부적격자다. 그렇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이 사람의 판단을 무조건 따를 리는 없겠죠. 미국도 지금 트럼프 지지와 바이든 지지는 우리나라에서의 좌우 대결과 비슷하게 아주 넘을 수 없는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건이 생겨도 영향을 안 받아요. 가장 큰 사건은 코로나 확산인데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질 않고 오히려 요사이는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이념, 여기서 미국에서는 지금 인종 흑백 대결이 제일 밑에 깔려 있죠. 흑백 대결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인구 비례로서 전체 유권자 중에 흑인 숫자가 한 15% 될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흑인 문제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다 이겁니다. 나눠져 있으니까 다른 사건이 생겨도 이미 마음이 딱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도 아주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전을. 가장 중요한 경합주는 지금 현재로는 바이든이 상당한 리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깨봐야 합니다. 특히 백인들의 집중적 투표가 있을 경우에는 알 수가 없고 저기도 사전투표, 우편을 통한 사전투표가 상당히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또 흑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 밥 우드워드가 쓴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위기를 당했을 때 과거 다른 대통령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번 이 트럼프가 밥 우드워드 책에 나오는 트럼프 행동 중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은 게 이겁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와 연초부터 이미 트럼프는 이게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러나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누그러뜨려서 지금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과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과소평가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그럼 쉽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요게 트럼프에게 비난이 많이 쏟아지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또 일부에서는 밥 우드워드 기자를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글을 쓰기 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알리는 게 먼저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밥 우드워드 기자는 이 책의 마지막에 누구 예를 드느냐 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야기를 듭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941년 12월의 진주만 기습을 당한 직후의 행동, 기습을 당하고 태평양 함대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한 그 직후에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연설을 했느냐, 진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중대한 타격을 받았다. 앞으로 길고 어려운 투쟁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 절대 이게 빨리 끝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진실을 알리면서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파병을 할 때는 왜 우리가 유럽에 이 군대를 보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그때는 텔레비전이 없고 라디오 방송입니다. 같이 지도를 펴놓고 한번 저희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한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리더십이 생긴다. 2차 세계대전 때 원래 미국 여론은 유럽 전쟁에 말려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주만 기습을 당하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속으로는 언젠간 참전해가지고 나치 독일과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먼저 그렇게 하다가는 국민 여론이 따라오지 않는데 마침 일본이 기습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조직을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을 리드해가지고 승전으로 이끈 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지도력인데 트럼프는 반대로 진실을 숨겼다는 거죠. 코로나가 지금 엄습하고 있다는 것을 루즈벨트식으로 알렸어야 했다. 진실을 알렸어야 했다. 이게 이제 책이 나온 다음에 말씀이 되니까 트럼프는 또 엉뚱하게도 과거에 처칠, 그때 루즈벨트, 처칠, 루즈벨트 두 사람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뭐 했다, 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또 혼이 났습니다. 처칠도 영국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어려움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피, 땀, 눈물밖에 흘릴 게 없다. 만약 독일이 영국에 상륙하면은 우리는 해안에서 싸워야 된다. 내륙에서 싸워야 된다. 그래도 밀린다면 우리는 식민지로 달아나서 거기서 또 싸워야 한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북한 핵의 위협을 설명 들은 바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북한이 지금 핵 폭탄을 몇 개쯤 가지고 있고 운반 수단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한국으로 쏘면은 우리는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나중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왜 수도권에서 핵미사일 방어훈련을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솔직하게 김정은이가 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막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차라리 이해가 가겠는데 훈련을 하면 불안하대요. 아니 그러면은 배를 탔을 때 어디에 구명보트가 있고 어디로 탈출해야 된다 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세월호는 안 했었겠죠. 그러나 모든 배는 승선하자마자 그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을 하면은 그러면 승객들이 불안해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립니까? 이런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 핵 미사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이 정권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킨다고 해가지고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김정은이가 오늘 밤에라도 발작을 해가지고 쏘면은 북한에서 말릴 사람 없어요. 남한을 말릴 방법이 없어요.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핵폭탄이라도 지하시설로 들어가면은 사망자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같습니다. 위기 때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세월호 선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배가 싹 기울어 버리니까 세월호 선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지침도 주지 않고 선우들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서 또 자기 신분을 숨기고 선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경비정에 구조되었으면은 내가 선장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저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정보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 승객인 것처럼 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핵 위기를 당했을 때 하고 있는 행동은 세월호 선정하고 같습니다. 트럼프하고도 같아요. 링컨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게 되면은 올바르게 행동한다 라고 믿고 지도자는 진실을 전해야 한다. 감사합니다.